살려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이걸 이어가지고 자기들의 근대로 생겼던 이 프랑스 혁명 이래의 이런 근대성을 또다시 부정하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부정은 부정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푸코라든가 난 아주 요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읽질 못했는데 이 푸코라든가 이런 사람들 데리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뭐해 알아듣게. 푸코의 제가 적기도 했 푸코의 책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책이 광기의 역사입니다. 광기의 역사. 그러면 광기의 역사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뭐의 역사였습니까? 이성의 역사였죠. 근데 사실은 그 이성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억압적이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은 뭐 예를 들어서 광인이랍시고 우리가 규정을 해버리면서 비이성적이라고 규정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서양 사회가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용을 하고 거기에 온갖 치료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둬놓고 전기 치료법, 충격 치료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동원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어두운 면이 있음으로 해갖고 우리가 말하는 이 이성적인 사회가 건설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제도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성주의가 아니라 그 이성주의의 반면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파괴적이고 억압적이고 그 이성주의를 겉으로 가능케 하는 아주 그 반면이 있었다는 거를 지금 고발하는 거지. 근데 그 고발의 의미가 무슨 새로운 대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푸코나 이런 사람. 그렇죠.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대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포스트 마르크시즘도 그렇고 모든 포스트란 말이 아예 딴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지금 끊임없이 모더니즘, 스트럭처럴리즘 이런 것의 그 한계를 계속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대안을 모색을 하는데 너무 빨리 대안을 내놓는다는 그 경험이 너무 처절했던 경험입니다. 아까 그 지신과 뭐 실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 부분인데 너무 빨리 대안을 내놨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 하도 이 사람들이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태큼한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는 문제에 뭐 우리가 예를 쉽게 야 너 그 대안이 뭐냐, 네 철학이 뭐냐, 기철학이 뭐냐 하고 묻기는 쉬워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너무도 자기들이 뭐 예를 들면 그 해겔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치밀한 세계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코스몰로지가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런 변증법이면 정반합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반합의 구조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왔고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역사책으로 칙칙칙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만들어 봐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20세기를 통해서 처절한 전쟁과 서로 죽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의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한 세기 동안에.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지금 어떤 의미에서 20세기 전체 지성인들은 만들기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인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내가 대안이 있고 그거대로 하자.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도로서 그야말로 내가 말한 대안대로만 사회를 조직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 하는 거기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것 자체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잠깐 막혀도 봐라. 생각이 안 나도 보고 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데 어떤 탁 걸려갖고 더 이상 사고가 안 나가는 경험도 좀 해보고 그러는 거를 해야지 자꾸 사고를 끝까지 또 끌고 가서 또 대안을 만들고 또 다른 체제를 만들고 그런 데에 성급하지 말라는 그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 사람들은 20세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이성주의에 대한 엄청난 불신감 속에서 자기들 치열한 반성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20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전통적인 요소에 대한 불신 속에서 서양적인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눈부신 이성주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개화가 될 거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니야? 아시겠어요? 우리의 20세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도 철저한 이성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마르크시스트가 된다. 나는 리버럴리스트다. 뭐 마르크시스트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뭐냐면
철저한 우리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어떠한 근대적 신념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 서양 사람들은 버리고 가려고 했던 거를 우리는 열심히 그걸 지금 따라온 거라 이 말이야. 응?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르크시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들은 이 공산주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양에 갔던 유학생들이 전부 야 이거 공산주의가 이거 분명히 인류의 희망이다 하고서 받아들여 가지고 각기 나라에 가서 아까 함으로써 동서양의 교류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근세 계몽주의가 가장 본격적으로 사상적으로 들어온 거는 동양에 들어온 건 마르크시즘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실천적으로 최소한 그렇잖아요. 마르크시즘이 아니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딴 걸로 들어온 건 뭐냐면 과학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서양의 이성주의가 들어온 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동양에 들어온 게.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동서교류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세에서 지금 이 세계를 바라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것이 논의돼야 할 거 아니야 지금. 결론에 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과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치열하게 다 같이 사고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했던 거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과연 가야 되느냐. 계속 이 반성만 하고 있는가. 계속 해체주의만 할 거고 계속 푸코만 읽을 거고 그러면 되는 건가. 여기서 참 재밌는 하나의 또 단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데리다의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니체랑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 근대만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대라는 거를 가능케 했던 서양 문명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건 언제부터 잘못된 거냐 해갖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사실 데리다의 작업입니다. 그럼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프리소크라틱 그리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 프리소크라틱 그리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발명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이상학을 발명하기 전에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고 기가 막힌 분석을 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의 박사 논문이 뭡니까? 그릭 트레제디입니다. 네? 히랍 비극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 분석이 하도 엄청나서 약관 25살의 나이로 논문 완성도 되기 전에 바젤 대학의 그 석좌 교수로 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무슨 석좌로 교수로 가느냐?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필롤로기 석좌 교수로 갑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알고 그리스 사회 자체, 문명 자체를 분석할 줄 아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거를 비추어서 그 당시 현대의 유럽 문명을 반추해 볼 줄 아는 그러한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탈근대주의자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뭐 아낙시멘더 이러한 소크라테스 이전 이성주의 그런 의미에서의 이성주의조차도 나오기 전에 어떠한 고전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천착을 시작합니다. 하이데거가 그런 것을 하고 니체가 그런 것을 하고 데리다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전 실력은요 정말 우리 선생님이 한문 실력 가지고 계신 거와 같은 정말 자유자재로 고문헌들을 읽고 책을 읽어보면은 그냥 좀 독자들이 화딱지나는 게 이제 그냥 라틴 말, 그리스 말, 독일 말, 불어 대충 그냥 막 원어대로 그냥 써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좀 골치나 부긴 하지만